안녕하십니까. 양민순 2개월 장교 부사관 합격반의 양민순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동안 제가 부사관 장학생 전원을 합격을 시키고 또 대학에 있을 때 4년 연속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름길을 좀 알려드리고자 전문가로서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상 이제 군의 간부, 장교 부사관으로 진출을 할 때 의무 복무를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군 생활을 내 평생 직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가는 건지 그런 목표가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목표에 대한 지도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고 또 이 군 초급 간부 필기 면접 시험 준비는 사실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핵심만 잘 이해를 하면 군 초급 간부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군 간부 생활을 31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군사학과에서 현재까지 약 10여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노하우와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최근 다시 발간한 책이 이 필기 면접 합격 지침서입니다. 이 양민순 2개월 장교 부사관 합격반에서는 이 필기 면접 합격 지침서로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도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군 장교 부사관에 선발되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선발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선발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미국 국방참모대학, 주 싱가포르 대사관, 한미연합사, 미칠함대 등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이제 기뢰 탐색함인 강진함장 그리고 초계함인 성남함장을 역임하고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설린대학에서 학과장으로 약 6년간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제주관광대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해양 전문가로서 MBC 100분 토론, SBS 시사인사이더, YTN 뉴스 등의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군 초급 간부의 그 지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장기 복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려면 군에서 간부 선발을 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양민순 장교 부사관 합격반에서는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2개월 장교부사관 최종 합격반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군 초급 간부 지원 경쟁률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군의 의무 복무 혹은 장기 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하려면 어떤 병과 어떤 특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군 간부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합격을 하려면 이 간부 선발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군 간부 선발 시스템에 어떻게 대비를 해서 합격을 할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2개월 필기 면접 합격 지침서를 통해서 합격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남녀 군 초급 간부 지원 경쟁률입니다.
대략 그 육군을 먼저 보면 육군은 학사 장교의 경우 남자가 6대1 이상, 여자가 약 12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사관은 일반 부사관은 약 6대1, 그리고 여군 부사관은 약 15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해병대는 이제 육군과 같이 지상군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교의 경우 학사 장교는 남자가 6대1, 여자가 12대1 이상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부사관은 남자의 경쟁률은 좀 떨어집니다. 약 3대1 이상, 그리고 여자는 약 12대1 이상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군 장학생은 이제 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부터 여군도 이 장학생을 선발을 하죠. 상당히 경쟁률이 셉니다. 20대1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학사 장교가 남자가 7대1, 여자가 13대1, 그리고 부사관은 남자가 5대1, 여자는 15대1. 지상군보다 좀 더 비율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은 또 해군보다 조금 더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학사 장교가 8대1, 그 다음에 부사관은 일반 부사관이 약 8대1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학사 장교, 부사관 공이 15대1 이상의 경쟁률로서 전체 경쟁률 중에 이 공군 여자 학사 장교, 부사관의 경쟁률이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항공준사관,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고졸의 그 학력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바로 이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 지금 도전자들은 토익을 850점 이상 받아야 영어를 그 만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토익 850점 이상 되는 사람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3월, 8월 두 차례 선발을 하고 있죠.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반 장교나 부사관을 뽑는 경쟁률보다 굉장히 높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군 삼사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남자의 경우는 약 5대1, 여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한 15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복무차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의무복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병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병과나 혹은 전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병과, 예를 들면 육군 해병대의 경우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같은 것들이 이 전투부대 혹은 전투지원부대입니다. 그다음에 해군 공군은 이제 기술군이기 때문에 배를 직접 타는 부대 혹은 항공기를 직접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대에 근무하는 것이 이제 경쟁률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평생 하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이제 병과를 골라야 되는데, 그런 병과를 고르는 것은 이제 이 장기 선발이 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장기가 잘 되는 곳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전투나 전투 지원 병과가 장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가 있는 그런 병과, 기술이 있는 그런 병과는 아무래도 좀 장기가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육군으로 치면 보병이나 포병, 그럼 해군은 함정, 공군의 경우에는 방공, 이런 병과들은 의무나 행정, 보급, 정비 이런 쪽의 그 병과들보다 경쟁률이 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복무 최종 합격이라든가 혹은 직업군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병과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육군에는 전투병과가 보병, 기갑, 포병 이런 것들이 주로 전투병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에도 항공기가 있는데 주로 헬기죠.
헬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약 한 900여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 조종사를 뽑는 과정도 있고 또 그걸 정비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군의 항공 쪽에 근무하는 것보다 육군의 항공 쪽에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라든가 합격의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육군에는 기술병과가 화학 병참은 이제 보급이라든가 조리 이런 것을 병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병과 헌병, 재정, 뭐 인사행정 이런 것들이 행정병과죠. 그다음에 특수병과는 이제 주로 의무, 간호, 법무, 군종은 군에 있는 목사라든가 법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병과가 있습니다. 주로 육군은 우리 이제 내륙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해병대 병과도 거의 육군의 병과 비슷합니다. 전투병과는 보병, 포병, 공병 등이 있고 나머지는 해군 병과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근무지는 포항, 김포 그 외에는 다 도서지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울릉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백령도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지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해병대가 되겠죠. 해군 병과를 보면 해군에는 전투병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함정항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이제 학사장교나 혹은 일반 부사관 지원을 할 때는 이 함정항공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이 좀 높다. 심지어는 군에 가서 장기 복무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육군의 공병에 해당되는 것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병과들은 육군의 기술병과라든가 특수병과의 같은 그 이름을 갖고 있죠. 부사관은 해군에서는 직별이라고 부릅니다. 선발을 할 때는 기술행정, 항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선발을 해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전문 직별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제 주로 바닷가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이건 제가 옛날에 함장을 했던 성남함입니다. 공군은 전투병과라고 하는 것이 조종사와 그다음에 이 비행기를 통제하는 운항관제, 방공통제, 방공포병 요것들만 전투병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병과는 다른 군과 같죠. 군종이라든가 군의, 법무 이런 것들이 특수병과고 공군은 기술 전문 병과가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기상이 중요하고 정보통신, 군수시설 이런 병과들이 따로 있죠. 부사관들은 특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군의 기술은 가장 그 첨단 기술이고 또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는 일반, 통신전자, 전산, 전기, 기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을 할 때는 자기가 그 전문 특기에 대해서 자격증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 또 군에서 근무하면서 장기 복무를 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군은 뭐 다 알다시피 비행기지에서 주로 근무를 하게 되겠죠. 또 하지만 공군이 또 열악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산악지대에 레이더 기지라든가 방공포 이런 미사일 설치 기지가 다 산 꼭대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내로 내려오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이 대도시의 비행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군간부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영어로는 카이다라고 부르죠. 저기에서 2007년도부터 우리 이 일반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군간부가 되기에 유리한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 선발 제도 개발 및 시험 적용이라는 이런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2010년까지 약 5건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죠. 저도 물론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또 실제 그 국방연구원에 가서 어떻게 이 간부 선발을 하는지를 좀 설명도 듣고 이해를 구해서 제가 현재 이 양민순 2개월 장교부사관 합격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간부 선발 시스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어쨌든 군인 간부가 될 사람은 국가 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사람을 군사 전문 교육을 시키면 그 군사 전문 교육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 또 군사 훈련을 시키면 그 군사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군사 전문 교육 훈련을 마친 사람은 참모로서 참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게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지, 복무에는 적합한지 하는 저런 그 직무 성격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적절하게 보편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상황 판단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전문 교육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지능력 적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인지능력 적성 검사, 우리 군에서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지각, 지각 속도 이 4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군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미국과 같이 연합 작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어 능력도 인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공군 장교에 있어서도 영어 능력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공군의 경우는 아예 영어 공인 성적이 성적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공군 부사관은 따로 군에서 영어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군인 간부가 될 사람은 훈련에도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체력 검정의 기본적인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과 해병대, 이건 지상군이기 때문에 좀 체력이 좋아야 되죠. 이런 그 지상군의 경우는 체력 테스트를 사전에 점수화 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고, 해공군의 경우는 사전에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도저히 훈련 받을 수준이 아니다 하면은 퇴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웬간하면 해공군 입대해서 체력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동안 봤을 때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군인 간부로 가려면 평소에 어느 정도 체력 단련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서 했던 모든 검사들을 면접에서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최종 합격 2차까지 모든 합격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신원조회라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신원조회를 하면 주로 이제 그 연좌제, 그래서 부모님의 뭐 사상이 좋은가, 혹은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좌파 뭐 그런 그 공산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없는가, 그런 게 주 신원조회였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신원조회는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이 있는가, 혹은 기소 유예 기간인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이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군에 가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군 간부로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면 제가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군간부 선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대략 보면 이제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점수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경쟁률이 남자보다 보통 2배 내지 3배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육군 학사 장교의 경우 어느 논리가 남자의 경우 한 70%, 자료해석 70%, 공간지각 80%, 지각속도 60%, 상황판단 80%, 안보국사 같은 건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죠. 대략 한 70~80% 수준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고, 부사관은 약 한 50~60% 수준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여군 지원자들은 한 10%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여학생들은 이 군 간부로 도전하는데 남자보다 훨씬 좀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해병대도 거의 육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 공군은 육군 해병대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한 10% 더 높습니다. 부사관들도 마찬가지로 해군 공군, 육군이나 해병대보다 해군 공군이 약 10% 점수가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체력 검정의 경우는 육군이나 해병대는 이 체력이 점수화되어 가지고 산정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육군이나 해병대를 지원한 사람 중에 체력 점수를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하한선에 걸려 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한 100명에 한 10명 정도는 체력 때문에 체력 하한선에 걸려 가지고 탈락을 한다. 그러니까 특히 지상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평소 이 체력 단련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보통 특별한 뭐 몸의 질병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사는 공군은 전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 공군 국사가 요즘 시중에서 치르고 있는 한국사 능력 시험 중급 이하의 수준입니다. 거의 초급 수준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보다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을 받게 되면 이 공군 국사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서 만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이제 공군 학사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군, 해군, 해병대는 군에서 제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로 근현대와 우리나라의 국군의 역사, 혹은 북한 정권의 허구성, 북한의 6.25 도발, 그리고 그 이후에 대남 도발, 그 다음에 한미 군사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국사인데 범위도 작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몇 시간만 공부를 하면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개월 양민순 필기 면접 합격 지침서에는 이것은 이제 공군 부사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시간 산정을 했는데, 총 114시간 공부만 하면 충분히 2개월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필기 파트는 최신 기출 유형을 가지고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신 기출 유형의 모의고사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최신 기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실제 지금 현재 당장도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당장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합격 점수에 미달된다면 그 미달되는 부분만큼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그 기준까지 나오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상황 판단 검사는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황 판단 검사는 정답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정답을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90% 이상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지각 속도는 각 1시간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기출 유형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면 다 80%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안보국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안보국사는 약 15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한미 군사동맹이라든가 북한 정권의 허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와 이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거의 만점 수준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제공하는 이 모의고사만 잘 활용한다면 모든 시험 문제는 거의 이 모의고사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는 우리 최성원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24시간, 이 언어 논리는 절대 그 문학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다 비문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독해 중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지문이 긴 그런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니까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료 해석 마찬가지로 24시간 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자료 해석은 표 해석, 도표나 그래프를 통한 표 해석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고 검산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만 치러지는 공군국사는, 전범위국사는 우리 박성근 교수님이 2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해군 공군 부사관만 치르고 있는 이 해공군 부사관 영어는 그 수준이 중학교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 중학교 수준의 영어에서 기본적인 어휘어법, 어휘문법, 그리고 회화, 그리고 독해, 이런 세 파트에서 각각 30%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각 파트별로 비중을 해서 24시간 강의를 하면서 문제풀이도 하고 또 모의고사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면접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약 2시간에 걸쳐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그 다음에 면접 채점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상 질문 및 그 토의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자기소개서의 그 각 과정별로 자기소개서 예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그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어떤 채점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면접을 하는가 해서 그 직무 역량에 대한 면접 채점표, 발표 및 토의에 대한 면접 채점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나 자세, 두발, 용모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 채점 면접 채점표, 이렇게 해서 각각 교재에 수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 걸쳐서 직무 성격 검사, 복무 적합도 검사, 그리고 신체 검사 요령, 그다음에 체력 검정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점수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닌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직무 성격 검사라든가 복무 적합도 검사를 할 때 답을 다 못한다든가 혹은 허위로 기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성격 어떤 정신 검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임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수도 있다 해서 요거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험에 검사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령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2개월 필기 면접 합격 지침서를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기출 유형의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 모의고사가 약 60회분 정도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래다 홈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도 가입을 하면 각 과목별로 1회는 무료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도 올해까지는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강의를 듣거나 혹은 교재를 구입한 학생들은 미래다 co.kr에 가입한 후에 자기 아이디와 가입했던 아이디와 이름을 제 전화번호로 9057-3824로 통보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아이디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대략 그 이제 연중 군 초급 간부 선발 필기 시험 일정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필기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요즘은 다 그 이제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지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실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한 단계부터 이 필기 시험이 있는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면밀히 잘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육군은 학사장교가 9월, 부사관은 1년에 5차례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해군은 학사장교가 5월, 11월 2차례 선발을 하고 부사관의 경우는 해병대는 1년에 4차례, 해군도 4차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학사장교가 5월, 11월 2차례 선발을 하고 부사관은 1년에 3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를 잘 맞춰서 지원을 하고 필기 시험이 1차적인 관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공군 학사장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군 학사장교 하나만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전에 치루어지는 부사관 시험조차도 좋습니다. 사실 부사관과 장교 시험의 수준 차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약 10% 수준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난이도가 5단계가 있다면 부사관 시험에서는 제일 높은 난이도 문제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장교 시험에서는 제일 낮은 난이도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대부분 문제가 다 겹칩니다. 그리고 공간지각이나 지각속도 문제는 부사관이나 장교나 시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국사도 마찬가지겠죠. 상황판단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 그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임하고자 하면 그 전에 있는 다른 부사관 시험이든 장교 시험이든 그것을 응시할 수 있으면 응시를 해보는 것이 그 다음 필기 시험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사관 치는 사람들은 부사관 시험을 다 쳐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그 다음 시험에 다 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병과라든가 특기를 고려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면 훨씬
본인한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는 그런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군 초급 간부의 남녀 경쟁률, 그리고 우리 군 선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어떻게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을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